이어서 진행할게요. 예. 네, 114페이지 7장 환경관리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관리 개요도 배웠고, 또 강론 입주자 관리, 또 회계 관리 이런 거, 또 건축물 시설물 관리, 또 지난 시간까지 설비 관리 이런 이제 포괄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부분이 주변 환경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주변 환경과 안전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요 환경 관리와 제 8장의 안전 관리는 그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환경관리에서 하나, 뭐 안전관리에서 하나 혹은 두 개. 그래서 이 환경안전관리 다 통틀어야 소방, 그 전에 보시면 소방보다도 적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적게 출제된다고 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습은 좀 어느 정도 좀 필요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거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오고 못 풀 문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만 잘 해 놓으시고 살 붙인다면 뭐 이쪽 환경 안전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요. 하나는 이제 자연 환경 관리적인 측면하고 또 생활 환경 관리적인 측면을 접근합니다.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자연 환경 관리는 이제 청소와 소독, 공동주택 청소도 이제 여사님들 청소하시잖아요. 관련된 부분. 또 정기적으로 뭐 방송 나오면 뭐 소독하는 날이다, 뭐 소독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와 소독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자연환경 관리고요. 생활환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하나는 실내 공기질, 실내 공기질. 또 하나는 소음, 또 하나는 수질. 일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요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청소는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소독 같은 경우도 워낙 범위가 좁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출제되는 문항에 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수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기질과 이 소음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수월하다, 좀 쉽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114페이지 청소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건 청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항으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잘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16페이지 보시면 위생 돼 있어요. 위생. 그래서 이게 이제 소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쥐도 또 바퀴벌레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파리목이 어떻게, 개미 이런 것들 잡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문항에 대한 출제는 117페이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에 의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늘은 뭐 소독하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 소독 대상을 적어놨어요. 우리 이제
뭐 여기 뭐 식당이다,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하게 업종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소독을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공동주택의 경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의 의무소독 대상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300세대 이상인 곳에 소독을 할 때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절기. 예를 들면 4월부터 이렇게 9월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은 덥잖아요. 그죠? 이때는 자주 합니다. 3개월에 1회 이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동절기는 6개월에 1회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제 나머지 달에는 추가 소독이라 그래가지고 소독 혹시 안 하시는 분들 소독하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법 규정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독과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118페이지에 그 소독 횟수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소독 횟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내 공기질인데요. 생활환경관리 119페이지 보시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공기질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조금은 이제 거의 뭐 오염물질이라든지 또 120페이지에 보시면 뭐 측정 항목에서 뭐 폼알데하이드, 뭐 벤젠, 톨루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좀 이제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근거 법률은 뭐냐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에요. 뭐 느끼셨겠지만 무슨 법 이러면 이제 출제하기가 편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공동주택만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영화관, 또 뭐 지하 상가, 또 다중이용시설, 뭐 어린이집, 뭐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크게 이제 대별해 보면 하나는 다중이용시설, 또 공동주택. 이러한 곳에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시면 뭐 영화관 관리하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할 수도 없고, 실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공동주택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감재를 막 붙입니다. 그죠? 도배도 하고, 뭐 타일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감재. 그러면 이 마감재를 붙일 때 이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붙이잖아요. 이 접착제 속에 오염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이제 새 집에 입주를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막 보일러 틀어놓고 막 창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군부를 막 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온도를 높여가지고 오염물질을 막 발산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법에서는 이 신축 시에 이러한 것들을 측정을 해라, 오염물질에 대해서. 목을 정해놓고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 기준은 이 신축할 때 딱 한 번 지켜야 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측정 항목이 올해부터 2008년도 1월 1일이에요. 올해라고 해요. 올해 시험에 적용이 되니까 7개, 6개에서 기존 6개에서 7개 항목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올해 다뤄질 부분이고요. 이 7개에 맞는 기준이 또 별도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이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럼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뭐 안에 다 뜯어내잖아요. 뭐 이태리산 대리석 갖다 붙이고 뭐 그러니까 계속적인 유지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대 전유 부분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는 뭐 다른 걸로 인테리어 하고 싶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시에만 적용이 되고 딱 한 번 하는 권고 기준이다. 요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때? 다중이용 시설은. 영화관 만들어 놓고 공기만 좋게 하고 그 다음부터 공기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런 것들은 유지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고 기준과 유지 기준. 물론 여기도 권고 기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다중이용 시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은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은 한 번 하는 권고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저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 연립 기숙사 100세대 이상이고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신축 시에만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측정 항목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 항목과 기준은 120페이지에 그 양가로 4번 측정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측정 항목과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뭐 용어가 좀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이거 이제 머리 글자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머리 글자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뭐 간단하게 뭐 머리 글자 하나 보시면 이 7개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승용차를 타고 누가? 애자가 톨게이트를 지나가요. 그럼 좀 멋있어 보이겠죠. 물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폼이 납니다, 그죠? 폼 나. 이거예요. 뭐 이거 어렵지는 않겠죠, 그죠? 벤젠, 스티렌, 에틸렌, 자일렌. 에틸렌은 에틸벤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일렌,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라돈. 특히 이 라돈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라돈. 물론 이제 기준치도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하죠. 나중에 뭐 이거 이제 다 뭐 벤젠 30, 뭐 스틸렌 300, 뭐 다 합니다. 뭐 여러분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톨게이트 지나가는 폼 난다. 요거만 이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신축할 때 100세대의 세 곳을 측정을 해요. 물론 이제 200세대다 그러면 추가된 100세대마다 하나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죠. 사용검사할 때. 그래서 게시를 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여기 폼알데히드가 이렇게 많아? 그럼 빨리 보일러 분물 떼야 되잖아요. 그죠? 발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게시를 하도록 그 법으로 만들어 놨죠.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론 기초과정이긴 하지만 암기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지금 이제 121페이지는 이런 것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마감재죠, 그죠? 이런 걸 하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출제되는 것이 이제 소음이에요. 올해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올해 시험에서는 그 옥내 소음 관리의 그 A번, 뭐 철근 콘크리트 조는 벽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15cm.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음은요, 요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서 건설 당시의 소음, 또 유지 관리 시의 소음, 또 이런 전반적인 외부 소음,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말 그대로 단순한 숫자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이 실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설치, 관리, 또 외부 뭐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인데요. 수질은 이제 그 124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해요. 뭐 일반 세균, 뭐 총대장균, 대장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수질은 물론 이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요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급수 설비 공부를 할 때, 우리 수도법에 의한 거 4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위생점검 청소도 하고 외부 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일회 이상, 그죠? 그래서 이 수질 검사도 수질 검사 항목이 있어요. 그게 6개입니다. 항목이 뭐냐? 그게 바로 124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에요. 그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6개만 따온 거예요. 수질 검사 항목 6개. 거기 나와 있는 일반 세균, 총대장균, 또 대장균, 또 거기 나와 있는 잔류염소, 또 수소이온 농도, 탁도 이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2개 이상 되면 다 머리 글자로 암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잔탁 총 세대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혹시 요런 약이 지금도 있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잔탁이라고 하는 약 이름?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속 쓰릴 일이 없으셨나 봐요. 네. 속 쓰릴 때 먹는 약이죠, 그죠? 배 아플 때, 그죠? 잔탁이라는 약 못 들어봤어요? 뭐 특정 제가 이건 암기법이니까 제가 어떤 상호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이제 선생님 들어보셨다는데 언제 혹시 직접 복용도 해보셨어요? 네. 어느 때 먹는 거죠? 네. 속쓰릴 때, 그죠? 이런 약이 있어요. 저수주가 안 좋아서 오염됐다 가정을 해봐요. 그 물을 다 먹죠, 모든 세대가. 그럼 모든 세대가 배가 아프겠죠.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이 약을.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잔탁 총 세대수. 그래서 잔은 잔류염소, 탁은 탁도, 총은 총대장균, 세는 일반 세균, 대는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대장균군. 수는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머리 글자로 하고 그 수치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암기법에 해서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수질검사 항목 연일에 하는 그 수질검사 항목이 잔탁 총 세대수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관리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실내공기질관리법 요거 조금 요쪽에서 좀 부하가 좀 걸렸지만 나머지가 크게 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무시험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려우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70점이면 70점, 65점을 넘길 것이냐, 그래서 합격할 것이냐,
이게 전략을 잘 접근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장인데요. 안전이죠, 안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돼요. 올해 안전관리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면 시설물 안전교육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배치가 되시면 시설물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관리사무소장님 하시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난해 상반기의 교육 강의 주제가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는데 시험이 어린이 놀이시설 나왔죠. 올 하반기는 소방시설이고요. 지난해 하반기 소방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매해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는데, 요 안전관리는 크게 이제 법령 3가지를 정리를 해요.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법. 또 하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분 삼풍백화점 알죠? 그게 이제 붕괴되고 나서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3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고요. 시험은 그 한 문제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로 나오고요.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죠. 올해는 이제 어린이법이었기 때문에, 어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었기 때문에, 21회 시험에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겠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각각의 경우에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테마가 3가지가 나와요. 안전관리와 관련된 테마가. 첫 번째는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교육이에요. 요 3가지. 자, 우선요.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수선 계획 뭐 이런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혹은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즉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도 마찬가지죠. 안전도 이거는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시설물이나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 안전관리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수립 대상 시설이 있고요.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주택 단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면 어디를 관리를 할 거고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문제 출제되는 거에 거의 한 80% 이상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대상시설과 진단 기준이 125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상시설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서 1, 2, 3, 4, 5, 6, 7, 8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미음. 이건 6가지, 7가지가 아니라 22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네, 다 외웁니다. 머리 글자로 다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라. 기준 진단 사항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위생진단 이렇게 해서 때가 되면 이러한 진단을 해라라고 하는 게 안전관리 계획의 골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 머리 글자 다 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125페이지에 거기 이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있잖아요. 뭐 1번 고압가스에서부터 미음본 주차장 경로당 뭐 여기까지 보시면 이건 요 대상 시설을 간단하게 머리 글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 글자입니다. 고중발의 소승연 세대별로 설치된 건 제외. 난 우비 걸친 하석 주옹 전 로펌의 정장맨 리차드 기업 이렇게 다 암기를 하니까요. 그게 잘 나온다 어떻다 그런 거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다 배우니까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게 뭐냐고요? 난간, 우물, 비상자주사, 하수소, 석축, 주차장, 옹벽, 전기실, 경로당, 펌프실, 정화조, 남장, 맨홀, 기계실 이렇게 다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틀을 짜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고 그런 거에 조금 비중을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문제가 그냥 정석대로 나와서 이거 골라라 이러면 찾기는 쉬운데 요즘 문제 패턴은 살짝 이걸 틀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응용할 수 있는지도 좀 봅니다.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범위에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용어를 어떻게 부르고 뭐 자체 점검이 뭐고 또 검사는 뭐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이런 거를 주력해서 학습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인데요. 안전점검은 이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반기마다 실시를 해요. 그래서 시장, 입주자협회 보고하죠.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도 합니다. 우회가 있으면. 요거를 안전점검이라 그래요. 뭐 반기마다 6개월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난해 상반기 시설물 안전교육의 주자가 뭐 어린 놀이시설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연 2회 이내로 이렇게 실시를 하죠. 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한번 교육 가면 4시간을 받아요. 4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 되시면 관리사무소 소장님 되시면 이 교육은 이제 당연히 받겠죠. 그죠?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안전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해요. 지금 이제 그 안전교육,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안전관리에서 가장 늦게 잡히는 부분이 안전점검이에요. 사실은. 이 안전점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제 우회가 있으면 이제 시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반기마다 관리주체가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꼭 이 사람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리주체가 실시를 하는데 16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등급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좀 그 불안한 거죠. 30년이 경과했거나 또 등급 자체가 CD 2등, 뭐 요거는 이제 시특법을 하면 정리할 수 있는데 CD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16층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고층 건물이고, 또 30년 이상 됐다 이거 노후화됐고, 등급이 CD 2등급이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요 유자격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취득을 해요, 나중에. 그 유자격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127페이지에 이제 교육 기준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점검 실시 의무 반기마다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16층 이상 뭐 15층 이하로서 30년 뭐 CD 2등급 받으면 그 밑에 2번 안전점검 자격자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안전점검 자격자는 2번을 잘 보시면 2번 그 127페이지 밑에 박스 2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특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치가 된다. 그럼 이제 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 뭐 협회도 있고 건설기술교육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전점검 교육을 마치면 돼요. 그 교육을 받으면 이제 이 유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 유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교육 기간이 길어요.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합격을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격증 취득하시고, 요거 고층 건물이나 오래된 건축물도 여러분들은 또 안전점검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제 머리글자로 암기를 해버려서 이제 이 부분이 예전에 뭐 거의 뭐 20번 보면 18번. 지난해 처음 안 나왔어요. 지난해 뭐 거의 그 정도로.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한 암기를 요하는 문제는 잘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지문 한 줄에 그냥 멈춥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지문 한 줄이어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범위가 많아진 그런 느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특법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거는 이제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 이 개념을 꼭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 의무관리 대상에 이게 적용이 되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면 적용이 돼요. 그죠? 쉽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법규를 보시면 요 과목이 있습니다. 법규 한 꼭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부를 해요. 그죠?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실무적, 그러니까 이 법규 공부할 때는 뭐 이 내용을 이제 총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실무를 공부할 때 이게 우리 그 실무하고 어디가 얼만큼 관련되는지를 알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좀 구분점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 이제 실무하고 관련이 되는 건 이 시특법이 적용이 되는 곳. 실무 이야기예요. 우리 실무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어디냐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만 적용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15층이다. 그럼 시특법에 시호자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특법이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라 그래요. 이 시설물은 1종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종 시설물이라고 공동주택은. 근데 요게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돼요. 안전점검. 이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바로 이건데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안전점검이 있었죠. 시특법에도 어쨌든 안전점검이 있죠. 그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이름이 똑같다는 거죠. 각각 달라요. 그 이제 다른 걸 구분하려면
조금 이제 힘이 들다 그러고 이번 주관식 문제가 이 안전점검을 써봐라라는 거였어요. 우리 놀이터 안전관리법 명상. 자, 어쨌든 이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안전점검은 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무슨 법에 의한 무엇은 어떻다. 무슨 법에 의한 무엇은 어떻다. 이렇게 무슨 법에 의한 무엇은 어떻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실무는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법령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안전점검 행위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그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시특법상 안전점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밀점검이라는 것도 있어요. 급하게 하는 긴급점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설물 우회시하는. 예. 우리가 그 승강기 공부를 하면서 검사 이야기할 때도 완성검사, 정기검사, 뭐 수시검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검사 그럼 세 가지. 시특법상 안전점검 그럼 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하면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그냥 일 없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정밀점검은 좀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긴급점검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 구분하는 게 요 안전점검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법을 빼놓고 그냥 안전점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하고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지?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틀 잡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경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언제 하는지는 좀 복잡해요. 뭐 이제 간단하게 쓰면 물론 뭐 우리 교재에도 그 130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위에 세 번째 줄 양가로 3번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밑에 정기점검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등급이 5가지가 있어요. A, B, C, D, E 5가지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좋아요. 그러면 반기 1회 이상 하고요. 등급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연 3회 이상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밀점검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 C등급, 뭐 D, 2등급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의 경우는 공덕대 건축물이니까 4년, 3년,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셔요. 이건 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게 있고 얘는 얘와 이렇게 다르고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똑같은 명칭의 안전점검인데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거의 이제 막 정리하고 요약하고 문제 푸는데 시특법상 안전점검 뭐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 그만큼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어린이 놀이터이 제대로 있는지 어디 훼손된 곳은 없는지 지저분한지 이런 거 이제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실시를 합니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행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안전점검 해보니까 위험하다. 그럼 그냥 두면 안 되죠. 왜? 이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 이 어린이 놀이터는 일반적인 시설의 설비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시설 설비는요 고장이 나 있거나 위해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치기 전에 뭐라고 붙여요? 주의, 머리 주의, 요 주의 뭐 이런 거 이제 써붙이잖아요. 근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렇게 써붙이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하다?
어린이들 놀지 마세요. 요주의 이렇게 써붙이면 안 돼요. 왜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놀아요. 또 요주의라고 써 있는 걸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한 템포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어린이 루이스는. 그래서 위에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수리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안전점검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그래서 딱 봤을 때 괜찮으면 양호고, 이게 보니까 위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주의로 하면 안 돼요. 고쳐야 됩니다. 요수리. 근데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용을 금지시켜야 돼요. 자, 그 이야기는 137페이지에 보시면 그 양가로 3번에 안전점검 항목 방법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2번 안전점검 방법 보시면 양호, 유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또 이 안전점검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죠? 또 이 안전점검이 다르듯이 얘하고 얘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도저히 못 고치겠다, 위해가 있다, 이거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외부 기관에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진단 기관에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죠. 그래서 뭐 폐쇄를 할 건지 고칠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관리는 이제 가장 이제 심화로 가도 그렇고 기본과도 그렇고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이거 한번 써봐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이 머리 글자나 또 전기 어떤 과정에서 어떤 패턴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안전점검의 구분입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이에요. 근데 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특법에 따라서 또 반기마다 또 하네? 그렇잖아요. 이거 16층 이상은 이걸 적용하니까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처음에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이제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이게 적용돼요. 우리 아파트 20층짜리예요. 그럼 이거 합니다. 하죠? 그죠? 20층짜리 하죠. 16층 이상 되니까 얘 적용돼서 얘도 하죠? 그러면 겹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했죠? 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름이 돼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했죠? 그게 맞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안전점검이 다 다르지만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지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표가 있어요. 정밀점검표.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기억이 있죠? 있습니까? 131페이지 동그라미 3번 표의 기억.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131페이지요. 131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표가 있고요. 표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그 얘기. 정기점검은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관리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의 전 과정을 봤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기초를 좀 살펴보신 거고요. 2장은 입주자 관리, 3장은 관리사무소, 사무관리, 또 4장은 회계관리, 또 그 다음에
건축물 쪽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실험 관리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나 장기선계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건축물 관리, 설비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환경 안전 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큰 영역이에요, 실무의 영역. 그래서 실무가 뭐가 있다 이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이 잘 잡히셨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기초과정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